네, 안녕하세요. 아딸피덕 아빠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캐릭터 중에서 초기에 나왔던 해적 로봇 피규어, 손오공과 다툼을 벌였던 해적 로봇 피규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4개 종류, 제가 수집하고 있는 4개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해적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해적 로봇은 월드 콜렉터, 월콜이라고 부르죠. 월드 콜렉터의 해적 로봇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뒷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재출시된 월드 콜렉터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된 부분을 보면 기관단총, 이 로봇의 칼, 그리고 이빨 등 세세한 부분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소개할 4가지 모델 중에 가장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약 7cm 정도, 그 머리의 끝이 7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색적인 건 머리에 있는 이 해골 마크,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도색으로 만들어진 이 해골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제품들과 좀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그냥 도료로서 인쇄를 한,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실크 인쇄라고 하는 형태로서 위에다가 이렇게 판박이 붙이듯이 한 인쇄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여질 나머지 모델들 좀 다른 모형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월코일 시리즈는 기본적인 퀄리티는 항상 유지하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 자세가 솔직히 이렇게 전시했을 때 이쁜 포즈 모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매력을 갖지 못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은 이미지네이션 시리즈 피규어입니다. 해골병사와 손오공이 격투를 벌이다가 물속에 빠져서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오라마 타입으로 배경도 상당히 잘 만들었고,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물속에 빠졌을 때 그 만화 원작에서도 물거품이 일어서 이렇게 뽀글뽀글하는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살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뒷면까지 이렇게 물속에 빠진 모습을 잘 형상화했고요. 그 물속이라는 표현을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거품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월콜과 다른 점, 이 여기 해골 마크가 있죠. 이게 조금씩 차이를 뒤 작품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약간의 테두리에 양음 효과를 넣습니다. 음량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각을 주어서 판 형태가 됐고요. 그 안쪽을 인쇄를 한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의 표정도 잘 나타나 있고요. 작은 피규어임에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사이즈는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아까 월콜보다 높이는 작은데요. 가로 사이즈로 보면 월콜보다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네이션 시리즈 해적 병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모델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모델은 뮤지엄 컬렉션이라고 해서 지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피콜로 대마왕 노년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라인업입니다. 뮤지엄 컬렉션은 희귀템에 속하고요. 레어 피규어에 속하고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 시리즈의 특징,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원작에서 나오는 약간 그루미하고 어두운 느낌의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도색 자체가 약간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인과 마족, 그리고 약간 그 악인들은 색깔이 조금 어두운 느낌을 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캐릭터의 나쁜 모습들, 빌런스러운 모습이 좀 더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표현은 잘 되어 있어요. 뭐 기관단총, 그리고 이런 도색이나 그리고 모형, 그리고 꼬리 길이도 상당히 길어서 상당히 실제 모습과 많이 닮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골 마크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이번에는 약간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아까는 그 선만 테두리만 좀 팠던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약간 볼록 튀어나온 느낌으로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때 묻은 느낌, 세월감이 있는 느낌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라인업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손오공이 얼굴이 자 보세요. 이렇게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서 안쪽으로 함몰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다친 느낌의 얼굴이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괜찮은데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금 손오공스럽지 않은 얼굴,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골 이 로봇에게 많이 디테일을 추구하다 보니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한번 사이즈를 보면 자 이렇게 제일 높은 높이로 보면 한 9.5cm, 9.5c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만큼 사이즈도 크고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돼 있고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오공의 얼굴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네, 세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델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1복권 해적 로봇입니다. 네, 이 사이즈 자체가 가장 큰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전시하기에도 참 안정적인 조형 가운데 딱 배치를 해 놓으면 양쪽에 이렇게 다른 피규어를 놓았을 때도 안정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보기 좋은 피규어입니다. 조형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도색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효과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제1복권의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조형미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해골 모양도 그냥 프린팅으로 끝난 게 아니고 확연하게 튀어나온 양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 다른 모델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해골에 대한 해골 그 재질감도 잘 보시면 느낌이 오죠. 울록돌록한 느낌. 그냥 해골 이 뼈가 그냥 밋밋하진 않잖아요. 그 느낌까지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실제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를 잘못됐네요. 자 1cm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한 14에서 15cm 정도 14cm를 좀 넘는데요. 우리 항상 출연하시는 피콜로 크기 기준 모델과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이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섰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어차피 지금 구부린 상태이다 보니까 다리를 많이 폈다고 가정한다면 피콜로보다 훨씬 크겠죠. 네, 이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피콜로님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해적 로봇병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서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뮤지엄 컬렉션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미지네이션 모델 같은 경우도 특화점이 있어서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1복권, 사이즈가 제일 큰 이 제1복권이 작은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게도 책정이 되는 걸 보면 사이즈만이 피규어의 가격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피규어를 알아봤고요. 주말에도 잘 보내시고 늘 건강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딸피덕의 아빠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